오늘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 마당 앞에 3m 크기의 이순신 장군 석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제작이 들어갔고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석상을 세우긴 했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신으로 내려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신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신으로 내려오시는 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또 보호해주고 또 복과 소원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보시해준 분들한테는 용부적과 각종 집안에 화합이 되는 부적들, 굉장히 많은 양의 부적을 내려드리는 것은 이렇게 신의 사명을 받고 신의 뜻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제작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고 그 밑에 단상에 이름 새기실 분들 55만 원에서 33만 원 비용을 내시는 분에 한해서만 제가 용부적이랑 좋은 부적을 좀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한 20여 명 정도만 추가로 더 동참해 주시면은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8월 18일이 이순신 장군님 점안식을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복도 받아가시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에 이름 한번 남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석상에다 이름 한번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힘들지만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돼지띠들의 운세에서 좋은 나이와 나쁜 나이, 우리 이렇게 한 해에 나이대별 운세를 좀 잘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살짝 사담인데 돼지 하면 이제 돈 이제 들어온다는 거 얘기가 많잖아요. 돼지꿈 이런 것도 많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돼지들이 지능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돼지를 애완견으로 키울 정도로, 그리고 돼지는 편하게 생각하면은 복도 좀 많다고 하죠. 뭐 크게 일도 안 하면서 주는 거 먹고 자고 싸우고 하니까 그냥 팔자가 좋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은 그 복권이 당첨되거나 복이 들어오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일진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돼지날이 최고 좋은 날로 여겨서 돼지날에는 그 이사도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다 나쁜 것들을 조금 이 돼지의 복의 기운으로 닦아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돼지 꿈을 꾸면은 처음에는 돈이 생긴다고 하죠. 왜냐면 돼지가 꿀꿀하고 울면은 사람들이 먹을 걸 줘요. 배고픈 줄 알고. 그래서 돼지가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돼지가 꿀꿀하고 울면 두 번째는 뭘 줄까요? 더러워서 우는가 보다 해서 들어와서 막 치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꿀꿀하고 오면 옷이라든가 다른 복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까지 돼지 꿈을 꾸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돼지 꿈 꿨더니 꿈의夢에 돈 들어와서 진짜 돈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또 얘기했더니 진짜 옷이 막 생겼어요, 비단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두 번이나 돼지 꿈 꿔 좋은 일이 생기니까 꿈의夢 하는 사람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나 어제 돼지 꿈을 꿨는데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럼 오늘은 실컷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두들겨 맞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정말 실제로 두들겨 어전 맞는 그런 나쁜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서 꿈의 몽자를 찾아갔습니다. 왜 내가 똑같은 돼지 꿈을 꿨는데 하루는 돈이 생기고 하루는 옷이 생기고, 그리고 이번에 왜 맞는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꿈의 몽자가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꿀꿀하고 울면은 배고파서 우는 줄 알고 먹을 걸 주지만 두 번째 또 꿀꿀하고 울면 더러워서 그런다 보다 하고 청소를 해줍니다, 주인들이. 세 번째 꿀꿀하면 매가 답이다 하고 때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 우는 것도 안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돼지꿈도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돼지꿈 중에서 제일 좋은 돼지꿈은 뭔가요? 제일 좋은 돼지꿈은요,
돼지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돈 들어오는 거니까. 복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솔직히 돼지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꿈을 꾸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수꿈으로 기본 상징을 하는 거죠. 근데 돼지 중에서도 핑크 돼지나 흰 돼지는 좋지만 검은 돼지는 좋은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일이 생긴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검은 돼지가 들어오는 꿈은 나쁜 꿈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올해 이제 돼지띠들은 어떤 살이 들어왔고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지. 돼지들한테 올해 들어온 살은요, 사부살이 들어왔어요. 사부살이라는 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시비 싸우는 살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 살이 하는 일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날 싸우게 만드는 거죠. 가족지간에 아니면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싸우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면 친구지간이나 회사 내에서. 그래서 나는 집안은 편한데 회사에서 자꾸 시비 싸우는 일이 생겨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살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살은 최선을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맞대응하려면은 내가 싸우는 걸 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는 띠별로 생겨서 싸우는 그런 살도 있고, 음양오행으로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살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싸우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싸울 때 한 템포 물을 한 잔 마시든 해서 한 템포 쉬어가자. 근데도 누군가가 나를 계속 괴롭힌다면 제가 녹음해두라고 합니다. 법대로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은 치고파고 세워서 싸우면 돈이 나가야 되니까 말로 싸우는 것도 역시 폭행이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건 법대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 말들을 녹음해두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증거 위주라서 그래서 제가 녹음해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플 수도 있는 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싸움을 참으면 자꾸 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아픈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아프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 없이 아프는 건 이 살이 하는 일이고,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짜 받아서 아프면 치료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아프다는 거는 아플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아픈 게는 이 살이 하는 일이다 하고서는 이런 비방법들을 좀 쓰시면 좋습니다. 비방은 뭐가 있나요? 한 해에 이 살을 좀 없애게 해준, 한 년에 1년에 들어오는 살을 좀 쳐내주세요 하는 게 홍수매기 하는 겁니다. 1년에 연초에 하는 홍수매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적을 좀 가지고 다니는 거죠. 어느 거 하나로는 완전히 못 막아요. 조금씩 해서 완벽하게 막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으로 좀 막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싸웠을 경우에 또 새로운 또 살이 또 낍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부정풀이를 좀 해주셔야 돼. 이런 데 오시면은 그런 나쁜 것들을 좀 쳐내주는 부정을 좀 풀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다가도 너무 나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부정을 풀어주기도 해요. 물론 돈 안 받고 해줍니다. 근데 너무 이게 강할 경우에는 다른 거 액풀이를 좀 따로 해주시기도 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막 나대기보다는 조금은 움츠리고 조심하고 피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인 겁니다.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돼지띠들의 운세는 어땠나요? 돼지띠들은 나이대별로 운이 좋은 나이도 있고 나쁜 나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돼지띠들은 운은 좋아요. 고2 때가, 그래서 고2들은 운은 좋은데 이때 조금 마음들을 못 잡아서 지금 청소년기에 뭐 학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나이가 이 나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살 때문에요. 30살은 운이 아주 좋아요. 30살은 운이 대운이에요. 사실은 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2개 운 나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세요. 내년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올해 할 건 올해 하시는 게 좋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30살에게는 직장 내에 누군가 괴롭힘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인과의 이별수가 있으니까 조금 싸움을 피하세요. 42살 돼지띠는 운 자체가 나빠요. 운도 나쁘는데 사부살이 들어왔으니까 어떨까요? 이럴 때 열심히 하면 제가 쫄딱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이직하거나 이사하거나 창업하거나 멀리 여행 가는 걸 좀 조심하자. 부부싸움 하면 이럴 때 이별수 되게 많아요. 이 나이 때가 이별수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54세 돼지띠는 운이 좋아요. 네, 그렇다고 올해 막 과도하게 늘리면 안 돼요. 내년 운이 나쁜데 과하게 늘렸을 때 내년 운이 나쁘면 그걸 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과하게 늘리기보다는 오히려는 조금씩 줄이고 정리정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미래를 좀 준비해 두는 겁니다. 올해 66세 돼지띠도 운이 아주 좋아요. 그래도 시비 싸우는 살이거나 아니면 아플 수 있어요. 이 나이 때부터 진짜 아프는 전조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픈 것들 이렇게 예방하셔야 돼요. 그럼 돼지띠들은 이번 하반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반기에 돼지띠들은요, 내년 운이 나쁘고 내년이 대부분이 좋은 운이 아니잖아요. 새팔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늘리고 벌리기보다는 조금 줄이고 정리정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계속 늘리려고 계획해서 꼭 늘려야 될 상황이라면 조금 심사숙고하게 잘 늘리는 게 좋고요. 어딘가 뭐 이사를 하거나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 하시는 게 좋아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여행 가실 분들은 내년에 가야지 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내년에 가지 마시고 올해 가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뭐 수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운이 좋을 때 수술하면 수술이 잘 돼. 근데 꼭 수술해야 되는데 운이 나쁠 때 수술하면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비고비를 좀 잘 넘겨가는 게 좋고, 액땜한다고 무조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예방식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한 해에 일어날 일들, 나쁜 일들을 조금씩 투자해서 예방한다면 사는 게 이만큼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요만큼을 투자를 안 해서 이만큼 손해보는 거는 오히려 더 미련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에 요만큼씩은 미리를 준비하는 나의 그 마음의 여유 정도는 좀 가지고 사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총정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돼지띠들은 올해 42세하고 78세만 운이 나쁩니다. 그 나머지들은 운이 아주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올해 좀 다 하세요. 봄이고 가을 운세이기 때문에 추수할 것도 많고 씨 뿌릴 것도 많고 수확할 것도 많기 때문에 할 거 있으면 올해를 하시고 올해 할 일로 내년으로 미루지 말자. 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돼지띠들 올해 운세는 게으름 피지 말고 올해 할 거는 올해 합시다. 올해 할 거를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 때는 조금 정리하고 정돈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왕성하게 늘리기보다는. 돼지띠들의 하반기 운세는 그러하니까 운의 흐름을 잘 타시고 무언가를 계획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5년 단위로 뭔가를 계획을 잘 짜라고 합니다. 운의 흐름을 타서 그런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돼지띠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돼지띠들이 물론 생일에 따라서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돼지띠들이 비교적 고집들이 좀 센 편이에요. 특히나 30세 돼지띠들은 고집도 세고 성격도 불이니까 이 불같은 나의 성격을 조금 조심하시듯이 자기가 타고난 고집이나 성격을 무조건 내 성격대로 해서 잘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 나의 단점들은 조금씩 이렇게 가리고 장점은 많이 살려서 사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나의 장점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장점을 살려서 내가 잘 살듯이 상대방들의 단점들을 자꾸 코치해 주지 마세요. 상대방들도 장점을 살려줘야지 단점을 코치하는 거는 서로들 득이 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비 싸울 때도 단점 코치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장점을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싸울 일도 굉장히 완화가 되니까 무조건 내 생각대로만 하기보다는 조금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내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블링블링하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잘 이루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좀 댓글 좀 많이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없어요. 인생에 살면서 그 띠별이 아닌 내가 신에 대한 이야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궁금했던 내용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백중제 행사를 저희는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제를 지내는데 하루 그냥 제사 지내는 걸로는 이렇게 구천을 떠돌거나 지옥에 계신 분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희는 하루가 아닌 49일 동안 제를 지내드립니다. 7월 1일 날 입제를 합니다. 7월 1일 날 입제를 하고 매일같이 그분들에서 술도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올려드려서 49일 날 또 해양을 하는 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자령과도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고 또 옷도 한 번씩 해드리는데 이 옷에다가도 다 이름을 써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49일간 제를 올려드리는 행사를 하는데 한 분 올리실 때 5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 두 분이실 경우는 10만 원이겠죠. 그리고 수자령일 경우에는요, 유산한 아기들 10살 이전에 죽은 아기들은 반드시 천도제를 해줘야만이 하늘나라로 가고 환생을 합니다. 수자령일 경우에는 한 명은 5만 원, 두 명은 10만 원인데 자기 자손 하나에서 3명이든 5명이든 무조건 10만 원을 받아서 천도를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이렇게 49일 동안 기도를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